백보스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인천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동향을 통해서 부동산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인천 아파트는 어느 지역이 가장 핫할까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에 앞서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 잠깐 살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값인가 달걀값인가. 그래서 집값이 달걀값처럼 변동성이 굉장히 커졌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경기도 인천 아파트 값이 상승률 30%가 넘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1년간 상승률이 41%, 안전한 급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이 불장으로 웬만한 그 도시 지역이라면 오르지 않은 곳이 없지만 최근 경기도와 인천 등의 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값이 달걀처럼 치솟고 있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수도권의 흐름을 보게 되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에서 강북으로, 강남 배후 지역인 남부에서 서부를 거쳐서 북부 지역으로 약진하고 있는 이 경기도 이 아파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얼마 전에 그 경기도의 최북단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동두천 같은 경우에도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자, 지금 폭등하고 있는 이 수도권 아파트 가격, 수도권 아파트 값 상승률, 그래서 2020년 말 작년 12월부터 현재 그 8월까지, 그러니까 8개월 동안 서울, 경기, 인천 엄청나게 올랐는데, 자, 인천이 가장 많이 올랐고요. 8개월 사이에. 자, 그 다음에 경기도, 서울 순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엄청난 상승입니다. 자, 서울에서는 노원구가 가장 상승을 많이 했고요. 자, 경기도에서는 시흥시, 오산, 뭐 이런 경우에도 상승을 많이 했고, 자, 동두천, 의정부도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자, 인천 같은 경우에도 연수구가 30%를 넘기면서 가장 큰 폭으로 오르기도 했는데요. 자, 서울과 경기도의 좀 특징을 보게 되면, 자,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보다는 좀 외곽에 있는 지역일수록 좀 상승이 많았다. 의정부, 동두천, 오산 같은 경우가 그렇죠. 자, 서울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남권보다는 강북권의 상승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자, 그 다음에 강북권 중에서도 이제 노도강이라고 하죠. 노도강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좀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흐름을 그 최근 5년간 그 국민은행 자료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 아파트값 흐름을 보게 되면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주도 지역을 바꿔가면서 상승 한계점을 지금 시험하는 듯 가격이 치솟고 폭등하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금 현재의 시장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자, 지난 2017년, 18년, 19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강남 지역, 자, 중강남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마용성 지역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런 지역들이 이제 상승을 많이 했고요. 자, 2018년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강남 배후 주거지인 성남이 시세를 분출을 했고요. 경기도 광명시 아시죠? 최근 10년간 상승을 가장 많이 한 지역 중에 하나가 광명시인데요. 광명, 과천, 하남, 구리 등의 오름세가 좀 돋보였던 2018년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숨을 골랐던, 그러니까 한숨 고른 해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국 아파트 값이 마이너스 0.03%가 빠지기도 했던 2019년도였는데, 자, 인천, 경기도 뭐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보합세를 좀 보이기도 했고요. 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강세였습니다. 2019년도에. 작년 2020년도에 들어서서 서울과 그다음에 경기도가 그 쌍끌이를 하면서 상승세를 이끌었고요. 자, 수도권 집값이 천장미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올라갔습니다. 자, 전국 집값도 많이 올랐지만 지금 수도권에 비하면 좀 초라해 보일 정도로 이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2020년도에도 많이 올랐다라고 하는데 지금 2021년도 아직 8월달, 아직 12월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세가 더욱더 강해진 지금 2021년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인천과 경기도 집값을 아직 연말까지는 안 갔지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미친 집값 폭등, 뭐 폭발했다, 뭐 핵폭탄이 떨어지는 만큼 초토화됐다. 그러니까 초토화됐다라는 얘기는 뭐 가격이 떨어졌다가 아니라 엄청난 이 상승세를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작년 연간 상승률을 상회하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다. 자, 올해 들어서서 이 인천과 경기도 집값만 보게 되면 입이 진짜 딱 벌어질 정도예요. 딱 벌어질 정도. 자, 그래서 이제 작년 상반기 아시죠? 2020년 상반기에는 그 수용성이라고 해서 수원, 용인, 성남 등 그 집값이 많이 뛰었는데, 자, 올해는 경기 남부, 물론, 자, 북부까지도 지금 집값이 상승을 많이 했고요. 자, 그리고 서울서 시작된 이 집값 상승세가 이 경기도까지, 수도권 인천까지도 이제 퍼져 나갔다가, 제가 어느 순간부터 말씀드렸을 거예요. 한 몇 달 됐죠? 한 5월 달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서울의 집값이 좀 싸 보이는 듯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런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또 서울 쪽으로 회귀하는 듯한 모습들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다시 나갔던 게 다시 역으로, 자, 키 맞추기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순환 상승이 또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숱하게 그 서울, 경기, 인천 흐름을 여러분들과 일주일에 한 번씩 살펴보는데, 자, 요 뉴스도 또 이렇게 나와요. 내 집 마련 수요 몰린 수도권. 자, 오산과 평택 인기가 굉장히 높다. 자, 지금 경기도 외곽 쪽으로 쭉 사람들이 많이 빨려 나갔고요. 자, 그래서 이제 수도권 매매 가격 변동률 추이를 2006년도부터 지금 살펴보게 되면 2006년도 이래에 1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게 주식으로 치면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곧 박스권을 또 탈출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가격적인 부분은 상승할 여지가 충분히 다분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지금 시점에서 투자 목적으로 또 이렇게 매입하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신중하실 필요는 있다. 제가 뭐 주택을 사라 마라 할 입장은 아니지만 지금 가격이 만만치 않게, 자, 그 지역 대비 상승을 했기 때문에 투자 목적으로는 일단 신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또 다른 뉴스 보게 되면 언제까지 오를까요, 여러분들? 집값이 자꾸 떨어진다. 매년 예상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틀렸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말씀은 좀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오히려 상승한다 하던 분이 좀 주춤할 수 있다, 좀 위험할 수 있다 라는 신호를 좀 보내게 되면 오히려 그 내용을 좀 신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출도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도 지금 했죠. 그러면서도 아직까지도 집값을 못 잡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만성적인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지금 운동장은 완전히 기울어졌다. 근데 이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좀 시간이 상당히 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수급 불균형이 해소돼야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다음 달이나 좀 늦으면 11월 달에 금리를 한 차례 인상할 수 있고, 자, 근데 인상 한번 했다고 해서 뭐 지금 뭐 고금리냐,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직도 금리는 낮다. 그런데 만약에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뭔가 이 겁박을 줄 수 있는 뉘앙스, 시그널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금리 더 올릴 거야. 2022년도에는 금리 더 올릴 거야. 라는 시장의 시그널을 줌으로써 이 매수 심리 자체를 좀 위축시킬 만한 내용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금리 하나만으로는 집값을 잡기에는 좀 역부족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대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한시적으로는 묶어둘 수는 있겠지만 이걸 계속 묶어버리다 보면은 시장에서는 또 불만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올 거고요. 오히려 정부의 반감을 사는 기류가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내년에 또 대선이 있잖아요. 큰 선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또 작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아파트 그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을 보게 되면 지금 서울이 가장 낮았고요. 수도권이 가장 높은 그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최근 기류를 보게 되면 이 서울에서도 이 서울 동남권, 그러니까 강남 4구라고 할 수 있죠.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가 지금 역전하면서 상승률을 더욱더 키워가는 모습인데요.
외곽으로 좀 퍼져나갔던 이 주택 이 상승률이 지금 다시금 서울의 핵심 지역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서초구와 송파구, 뭐 광진구, 그다음에 용산구, 강동구 등을 좀 최근에 언급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요. 이 그래프만 보더라고 하더라도 지금 한국은행이 0.75% 기준금리를 상향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저금리 상황으로 집값 안정화 효과에는 제한적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자, 앞으로 이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분명 필요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중요한 거는 이 만성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되는데, 자, 3기 신도시 사전청 약 최소 5년 뒤에나 입주가 가능한 만큼 지금의 불안한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의 주택이 매물로 나올 수 있게끔 유도하는 정책이 정말 필요하고 이게 핵심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기조가 확 달라지거나 이제 바뀌게 되면은 이 정책적인 부분을 믿고 또 주택을 매입하지 않았던 이 무주택자들에게 또 이제 원망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급변하게서 뭔가 정책을 바꾸기에는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최근에 이제 대출이 이렇게 강화가 되게 되면, 자, 이 부분 다들 예상을 했었잖아요. 우리가 또 얘기를 했었고요. 자, 꽁꽁 묶인 은행 대출에 사금융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 7에서 10% P2P 대출을 알아보는 사람도 늘어나고요. 중개업소에서는 일부 쩐주 돈 있는 사람에게 연결을 시켜주기도 하고요. 지난해 그 7월 말 이 주택 임대차 그 개정 이후 전셋값이 지금 급등하면서 갭 투자가 지금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도 그 투기하는 거리가 먼 무주택자들도 이제라도 좀 집을 사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갭 투자 쪽으로 선회하시는 분들이 조금 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무분별한 대출이라든가 갭 투자는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또 시사한 만큼 지금까지 집을 안 땄던 사람들이 갑자기 무리를 해서 대출을, 금리를, 자, 이렇게 사금융을 찾아가면서까지 자금을 차용을 해가지고 집을 사는 경우 차후에 집값 조정기라든가 또 뒤늦게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자 부담과 이 집값 하락에 따른 충격을 내가 버틸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버틸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진짜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무분별한 갭 투자는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대출을 많이 차용해서 집을 사는 행위는 조금 삼가해야 된다. 지금 뭐 P2P 대출 7에서 10%면은 뭐 거의 살인적인 이자죠. 뭐 뉴스만 보더라도 금리 인상에 아랑곳하지 않고 상반기 아파트 매입 열채 중 세 채는 외지인이다. 자, 외지인이 샀대요. 그러면 실거주로 뭐 목적으로 사신 분들이 아니죠. 바로 갭 투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2006년 뭐부터 지금까지 보게 되면 지금 굉장히 그 외지인들이 타 지역에 그 아파트를 매입하는 비중이 사상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자, 무주택자들도 최근에 이 갭 투자 행렬에 끼어들었다. 자, 그런데 지금 대출은 좀 어렵고 이렇게 지금 사금융을 또는 P2P 대출 무리하게 높은 금리로 차용해서 집을 사는 행위가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라는 점.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갭 투자도 잘 하시는 분이라면 모르겠는데, 자, 부동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냥 이주택, 저주택 그냥 막 아무런 그 분석 없이 또 사다 보면은 진짜 물려버리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주 인천 아파트 주간 매매 가격 동향을 통해서 아파트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주 정말 역대급 상승이 나왔어요. 인천 일의 역대급 상승. 그리고 나서 뭐 아직까지 상승세를 강하게 이어가고는 있는데 전주만큼은 아니다. 자, 그래도 강한 모습을, 에너지를 지금 뿜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구가 좀 강하게 지금 치고 나오고 있고요. 자, 연수구도 강한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계양구도 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 특징 지역으로는 이 미추홀구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미추홀구에 또 정비사업장이 많죠. 이 정비사업장에 의한 또 영향들이 주변의 동구나 중구나
또는 남동구 쪽에 또는 연수구 쪽에도 뭐 서구 쪽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연수구. 자, 연수구 쪽에도 좀 다시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슈 지역으로는 인천광역시의 미추홀구입니다.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 자, 이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은 남동구, 아래쪽은 연수구. 자, 위쪽으로는 그 부평구고요. 위쪽으로 가게 되면 서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동구, 중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인천의 그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이 구도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쪽 일대가 그 하객 4구역을 비롯해서 주안동이라든가 용현동, 하객동 등 그 미추홀구 전역에서 재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지역 내에 그 이주 수요로 인한 움직임이 이제 활발하고요. 가을 이사철 이제 수요도 소폭 증가를 하면서 전세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가가 상승을 한다라는 거는 또 매매가에 또 영향을 줄 수 있겠고요. 자, 이쪽 구도심 쪽이 그래도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이에요. 자, 상위 지역, 이 인천 지역 내에서 상위 지역으로 움직이기는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자, 이 동구나 중구 쪽으로 이 미추홀구에서 전세 가격이 상승을 하고 물건이 부족해지다 보면은 주변 지역으로 또 움직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일대의 전세가가 좀 불안불안하다. 그거는 이제 매매가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을 좀 특징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다 이 파란색 부분 있죠? 다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또는 정말 많은 지역에서 진짜 동네를 뒤집어 엎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미추홀구가 향후 한 5, 6년 뒤, 5, 6년 정도 뒤가 이제 지나가게 되면 많은 변화가 일어날 거고 또 이제 지역 곳곳에서 정주 여건이 개선이 되면서 지금과는 조금 더 다른 업그레이드된 지역으로 변모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쪽 일대 잘 찾아보시면은 청약, 그러니까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당첨받는 것보다도요, 내가 자금 약간이라도 있다 그러면 조합원 물건을 취득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게 더 유리한 재개발 구역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이 임장을 다녀보시고요. 이 인천이라는 지역에서 내 집 마련해야 된다. 또 이 지역 내에서 거주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청약보다는 조합원 물건으로 취득하는 게 좀 유리한 재개발 구역들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 말씀드리면서 자, 미추홀구는 좀 마감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연수구라고 보시면 돼요. 연수구. 연수구는 송도 국제도시가 있죠. 자, 이 지역 내에서도 가장 핫한 지역은 바로 요 해당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일전에도 계속 언급을 해드렸는데 자, 이 구도심 라인 쪽에서는 또 인천이라는 이 지역에서 교통 호재가 가장 크게 들어가는 지역이 바로 요 수인분당선이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인천 1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자, 여기가 이제 송도역이에요. 구송도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원인제역이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연수역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그 청학동이라고 있는데 이 청학동에서 제2경인선 이 이제 출발할 예정인데요. 이제 연수구 청학동에서 그 광명시 노원사동 쪽으로, 그러니까 시흥광명 3기 신도시 쪽으로 연결하는 노선인데, 자, 이런 노선 발표 계획으로 인해서 또 이제 지금 월판선 일부 구간은 착공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현재 수인분당선 수원까지 또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 교통 호재와 또 이제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제 그 송도 국제도시잖아요. 그쪽에 이제 K바이오 그 랩허브 조성 계획 등으로 이제 매수 문의가 이 송도동 일대에서도 지금 증가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핫하게 인천 지역에서 지금 문의가 많고 지금 전세든 매물이든 자, 이쪽으로 이제 그 이주하거나 또는 물건을 취득하려고 하는 외부 또는 이 지역 내 실수요자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지역이 바로 이 일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교통 호재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중에서도요. 지금 이 원인제역은 수인분당선과 인천 1호선이 지나가고 있는데 자, 이쪽에 이제 월판선도 이제 지나갈 예정이고요. 자, 한정거장, 두정거장 뒤쪽에는 이제 송도역에서 인천발 KTX 향후 2024년도에 준공될 예정이고요. 자, 이렇게 지금 트리플 역세권 호재가 있고 또 주변에 그 청학동에서 제2경인선 교통 호재로 인해서 이 트리플 역세권 호재가 있는 원인 지역이 인천 지역에서 가장 뜨겁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연수동 일대에서 매매가가 상승을 하고 있고요. 꾸준하게 지금 거래는 하려고 하지만 물건이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 일대는 뭐 여러 번 여러분들과 많이 살펴보기도 했고요. 저 이쪽에 이제 송도역 주변에 이제 옥년동도 지금 상승세, 여기 이제 제2경의선이 출발할 수 있는 예정지로 잡혀 있는 청학동도 지금 저층 아파트 용적률이 조금 괜찮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좀 지금 관심들이 높고요. 자, 그리고 요 아래쪽에 내려오게 되면 연수역 일대에도 이 아파트 단지들 좀 땅 지분이 많은 것들도 있고요. 또한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들.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동춘동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가장 핫한 지역이 바로 이 원인제. 자,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지역이죠. 자, 그리고 바로 인접한 지역이 인천 남동공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주 근접성까지 있고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또 이쪽에 이제 그 송도의 일자리가 이 삼바, 그래서 이제 삼성바이오든 K바이오, 레퍼브 단지로 이제 조성 계획이 있기 때문에 자, 이쪽 일대가 일자리 호재도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 호재도 있고 또 이제 구축에서 신축으로 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재원의 그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외부의 투자자들, 그다음에 지역 내 실수요자들도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또 일단 인천이라는 지역도 지금 뭐 정비 사업을 통해서든 또는 신규 택지 개발로 인해서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가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구축 아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매기가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가장 핫한 지역을 좀 말씀을 드렸고, 이쪽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번 주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인천은 전반적으로 다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쪽은 지금 현재 이 작전동이라고 있습니다. 자정역 일대의 이 작전동과 그다음에 계산역 일대의 계산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승세가 진행되고 있다라 보시면 되고요. 자, 인천 그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청라 국제도시 있잖아요. 이 청라동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세가 진행 중에 있다. 자, 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구월동이라고 있습니다. 구월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이쪽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 노년지구라고 있습니다. 이 노년동 같은 경우에도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저번 주에 이 남동구에 대해서 특히 이 만수동과 그다음에 노년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지역 내에서 일단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자, 그리고 국민평형대, 이 노년지구 같은 경우는 좀 큰 평수가 많아요. 자, 그런데 국민평형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가 지금 키 맞추기 하면서 좀 상승 여력이 높은 것들. 자, 그리고 이제 자금 여력이 지금 상당히 집값들이 대부분 올랐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이 국민평형대로 지금 쏠리고 있는 상황이고, 자, 그로 인해서 거래도 좀 많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또 뭐 재차 좀 입지가 더 양호하다거나 지역 내에서 입지가 좋다거나, 자, 그다음에 저 또 선호하는 단지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또 지금 상승세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구월동과 지금 노년동 같은 경우에는 그 대단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 매기가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이 한 차례 단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이 지금 가파르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미 그 악재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 우려 등에도 지금 그런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은 역대 최고치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다. 자, 공급 확대 정부 규제에도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 전세가도 상승, 매매가도 상승.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마리 토끼는 일단 잡아야 되고 한 마리는 좀 놔줘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지금 분주하죠. 왜냐하면 내년에 큰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의 매물 부족 영향 등으로 지금 거래할 때마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거래할 때마다 지금 뭐 전세 가격이든 지금 그 매매가든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시장의 매물이 좀 많이 나올 수 있게끔, 기존의 재고주택이 이 풍부해질 수 있게끔 이 시장에 좀 돌게끔 한다 그러면 지금과는 또 다른 좀 주택가격 안정화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몇 년이 지난 뒤에 공급이 풍부해질 수 있는 시기, 바로 이제 3기 신도시 입주 시기까지는
기다려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뭔가 방법을 모색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지금 뭐 시장에 물건이 많이 나올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뭐라고요?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참고 견디면서 집을 사면 안 된다. 자,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율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위험하다. 언제부터 국가가 개인의 삶에 있어서 언제부터 걱정을 해줬습니까? 자, 오늘 방송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방송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